주로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두 인증. 개를 망쳤어요. 일단 야근 트위터 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컨설팅본부의 선임 컨설턴트 문예리입니다. 네, 금융컨설팅본부 4개월차 신입 류동현 컨설턴트입니다. 디지털연구소 4개월차 신입 김다운입니다. 로망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안목을 넓히고 좀 재밌는 일도 많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지루함을 잘 느끼는 편이라서 새로운 일을 할 때 흥미를 많이 느끼는데요. 컨설턴트는 매번 일하는 고객사도 바뀌고 항상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점이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루틴하지 않는 업무를 좋아해서 계속 환경이 바뀌고 하는 일도 달라지는 컨설팅 업무에 뭐라고 했지? 이거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요. 오케이.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하고 계속 루틴하지 않은 업무를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끌렸습니다. 저는 석사 때 국제 마케팅을 전공했었는데 분야가 이제 마케팅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 회사의 마케팅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었고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아니면 서베이도 여러 번 수행했었거든요. 또 그런 경험들이 이제 고객사와의 업무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타사의 사례들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동현님은요? 저는 해외에서 많이 일을 하거나 외국 기업이랑 많이 일을 하거나 재택으로만 근무를 했어서 사실 한국 기업 문화 적응하는 데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 야근이 있다는 게 네. 외국에서는 야근이 별로 없나요? 네, 이제 제가 일했던 곳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식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자리들도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응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회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나요? 뭐 드세요? 어. 지금 또 스무고개 같은데. 주로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우와.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랑 데이터과학 전공하면서 워드나 PPT를 제가 직접 주도해서 쓰는 일은 잘 없다 보니까 문서 작성을 처음 할 때 좀 속도 내고 이러는 게 조금 적응하는 게 살짝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았던 점은 이제 제가 IT 관련 스터디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IT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거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제 이전에 같은 고객사에 PI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처음 금융권의 IT 컨설팅을 수행하는 거라서 금융 용어나 IT 용어 같은 게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하는 여신이나 회계 강의를 찾아서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용어에 익숙해지고 기초 수준의 스터디를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1차 면접 준비로 이제 PPT 준비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PPT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저도 1차 면접 때 PT 면접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게 PT 면접을 사실 그렇게 제대로 준비를 해본 적도 없었고 자유주제인데 또 저희는 컨설팅 회사니까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가 막막해서 주변에 관련된 뭐 IT 종사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혹시 어떤 주제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셨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관심사 중 하나가 쿠팡 쪽에 좀 있었어가지고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쿠팡을 많이 가는데 하루 가서 이제 막 10만 원씩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쿠팡이 적자가 심하더라고요. 그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 비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주제를 쿠팡을 자동화시키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경쟁사들 얘기도 섞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썼던 논문을 주제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재택근무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린님은 혹시 어떤 저는 이제 금융권의 RPA 도입에 관한 걸로 했었는데, 이제 뭐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지금 RPA를 도입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같은 걸 주제로 발표를 했었어요. 일단 입사 후에도 굉장히 추천하는 게 IT 시사 동향 관련 스터디나 아니면 금융 관련 스터디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게 계속 GT 관련해서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용어에 익숙해지시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저희 투이 컨설팅에서 유튜브에 이제 투이톡의 커뮤니티 부분에 뉴스 클리핑이 항상 올라와요. 그래서 양질의 그런 뉴스들을 찾아보기 힘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뉴스 클리핑 매일 속간에서 좋은 거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셔도 동향 파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트위터 짱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자격증 중에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 관련 지식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취미 활동 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독서 모임인데요.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분에서 이제 읽기, 말하기, 듣기의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독서 모임을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원래 이제 동창들끼리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다들 책을 안 읽고 와서 그냥 술만 먹고 집에 간다든지, 다들 그냥 책을 안 읽고 사서 들고 와서 사진 찍고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인증용이군요. 두 개를 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료 독서 모임에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싶어서 2월 달에 이제 유료 독서 모임을 다음 달에 갑니다. 유료로 인증샷만 찍고 오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나 학교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중에 본인이 도장이나 발표를 맡아서 프레젠테이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전문성도 생기고 나중에 고객사에 제안을 요청할 때도 프레젠테이션으로 보통 많이 하다 보니까 발표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미리 연습을 좀 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말하기 연습이나 이제 발표 연습 같은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하는 게 특히 이공계 분들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말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팀 프로젝트를 따로 하거나 뭐 학회를 하거나 그런 걸 굉장히 학창 시절에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추하는 게 없는 이유가 컨설턴트는 좀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신입이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어떤 거를 비추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 책 읽는 습관이 없으면 조금 힘이 들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딱 잘라서 비추천한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찝는다면 스펙 올리기에 열중해서 나는 이거를 따고 나서 취업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1년, 2년 이렇게 벌리면서 준비를 하면서 기간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입사하고 난 뒤에 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물론 있으면 가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얘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근데 뭐 앞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런 공부도 할 것입니다 라고 어필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려웠던 질문이 기억이 나는데, 면접 때 이제 컨설팅사와 고객사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대답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고객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고객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가 우리의 컨설팅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데이터랑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서 증명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객사가 만약에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제 소신대로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반응은 조금
네. 그럼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 네.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고객사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할 때 당연히 올 수 있죠. 네.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는 보통 담당자분한테 여쭤보고 바로 말씀드리겠다 그러거나 자료를 찾아서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겠다고 약간 시간을 버는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 신입이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적절한 조치가 현재로서는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면접할 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사실 휴이라는 이름이 말도 재밌고 생긴 것도 재밌고 이름에 끌렸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면접관 분들께서 뭐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러면 투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냐고. 저는 거기에 뜻이 있는 줄 사실 몰랐기 때문에 왜냐면 숫자랑 문자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게 무언가 약어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efficiency, effectiveness 순서가 바뀐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투이 컨설팅에 재지원해서 합격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수많은 지원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서 사실 기억해 주시리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번 면접에 이제 왔을 때 인사 담당자인 이승아 이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재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이제 지원을 했을 때는 투이 컨설팅에 오고 싶은데 탈락한 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인사팀에 제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다라고 피드백을 요청을 드렸더니 그 당시 이제 계셨던 분께서 금융권 관련한 베이스가 전혀 없어서 안 됐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제 사사에 재직하면서 PI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나서 이제 또 투이 컨설팅의 공고가 떴길래 이제는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했더니 됐습니다. 제가 사실 한 번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서 똑같은 걸 한 번 더 보냈어요. 간절하다고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운님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면접 때 대표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때 뭘로 푸냐? 다운님 옆자리에서 저는 빡치면 무엇을 합니다. 약간 이렇게 너무 해맑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옆자리에 지금 제 옆에 앉아서 계시네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말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던 것 녹화된 면접 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 돌려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겁니다. 한번 까보죠, 이따가. 저도 면접 볼 때 옆에 류모 씨께서 계셨는데요. 양옆으로 해외대 석사 출신 분이셨어가지고 저한테도 영어 질문을 혹시 하실까봐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영어 질문은 안 해주셨고 그 대신 이제 옆에 계신 동현님께 해외에서 일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쵸. 그때 동현님의 놀란 표정이 아주 감명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니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본인이 컨설팅을 하고 싶은 이유와 그 명확한 근거를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을 얼마나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자신이 얼마나 어울리는지 표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든 못하든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필을 하냐라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하는 자리 자체가 회사가 저희와 맞는지 보려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면접자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가 맞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네. 다운님이 솔직한 거를 얘기해서 그런데 네. 이 면접 보시는 분들은 항상 지원자분들이 회사 구성원분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걸 상상을 하시거든요. 이런 대인관계 쪽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그렇죠. 저희 네. 귀엽죠. 그렇다고 하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